무비자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이스타 승인이 갑자기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최근 월드컵으로 미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지면서 다수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외국민이 당한 사건 사고가 지난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기 사건 피해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첫 해 약 22억 달러 규모의 소득을 신고한 가운데 암호화폐 사업과 개인 브랜드 상품 판매가 핵심 수입원으로 떠오르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의 새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7억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스테이 NJ 수혜 기준을 강화하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 공제액은 25% 증액했습니다. 뉴욕시의 공사구간 과속카메라 단속을 9개 교량과 터널까지 확대합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빠르게 주행한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최대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이스타 승인이 갑자기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드컵으로 미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지면서 다수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전자여행허가 이스타는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목록에 해당되는 국가 여행객들에게 미국 방문을 허가하는 전자 시스템입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허가가 없으면 입국이 거절됩니다. 최근 월드컵 기간 미국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의 오류로 여행허가 승인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 매체 더 트래블은 다수의 사례를 보도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적의 여행자는 이스타 승인을 받았지만 예정된 비행 약 12시간 전에 상태가 승인 취소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 출신이라고 밝힌 또 다른 여행자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도착 후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월드컵 관람을 위해 미국을 찾은 뉴질랜드 국적의 관광객은 온라인 레딧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자신의 이스타가 취소되었다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다행히 2시간여 만에 다시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타 헬프라인 직원은 CBP의 오류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타를 감독하는 CBP는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더 트래블은 CBP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KBN 뉴스 김규준입니다. 미국에서 재외국민이 당한 사건 사고가 지난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기 사건 피해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재외국민 사건 사고는 2021년 755건에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1,406건을 기록했습니다. 재외공간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한 수치로 4년 새 2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사기 피해에 유례없는 폭증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4년까지 미국 내 재외국민의 사기 피해는 연간 10에서 30건대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5년엔 무려 225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무려 525%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난해에는 강력범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살인 3건, 강도 3건이 기록됐으며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 신고도 6건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폭행상해 18건, 납치 감금 2건 등 다양한 형태의 중범죄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도범죄도 크게 늘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21건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으나 2022년엔 94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 210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4년 160건, 작년엔 102건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한 재외국민의 수도 지난 2021년 12명이었던 것이 2023년 38명, 지난해에는 4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첫 해 약 22억 달러 규모의 소득을 신고한 가운데 암호화폐 사업과 개인 브랜드 상품 판매가 핵심 수입원으로 떠오르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직을 활용한 사익 추구라며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정부 윤리국이 공개한 2025년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소득은 약 2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암호화폐 관련 수익이 약 14억 2,400만 달러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암호화폐 수익은 다양한 구조로 구성됐습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판매 및 보상에서 약 5억 2,680만 달러,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6,560만 달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셀레브레이션 코인스 라이선스 수익 6억 3,510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 수익 1억 9,690만 달러 등이 더해졌습니다. 전통적인 자산 수익도 증가를 했지만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골프 사업에서 약 2억 5,450만 달러, 마러라고 클럽에서 7,750만 달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브랜드 시계 등 상품 판매에서도 약 470만 달러의 수익이 신고됐습니다. 이번 신고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브랜드를 활용한 각종 소비재 사업 수익도 상세히 포함됐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대통령 이름을 직접 활용한 굿즈 판매의 수익입니다. 트럼프 시계 판매를 통해 약 470만 달러의 로열티가 발생했으며 트럼프 브랜드 운동화와 향수 등 개인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소비재 판매 수익도 함께 신고됐습니다. 윤리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고서 제출 기한을 45일 연장받았으며 기존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와 관련해 연체료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며 규제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사익 추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차 판매량이 향후 10년 내 연간 20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구 변화와 소비자 행태 변화 여파로 인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높아진 차량 가격으로 젊은 층이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CNBC가 컨설팅 업체 베인앤드 컴퍼니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은 인구 둔화, 높은 차량 가격, 대체 수단 증가 등 영향으로 2040년까지 200만 대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출산율 하락에 대해서 이민자 유입으로 상쇄해왔는데 향후 15년간은 제한적인 이민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더는 성장 산업이 아닌 쇠퇴하는 산업이라며 특히 기술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시기에 쇠퇴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높아진 차량 가격과 저렴한 대체 수단의 등장이 소비자의 행태를 바꾼 것도 자동차 산업 쇠퇴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미국 내 신차 등록 연령대 중 18에서 34세 인구가 신차 등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분기 12%에서 2025년 중반까지 10%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가격 증가로 젊은 층이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인 텔레메트리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신차의 월 할부금은 4년간 30% 올랐고 신차 5대 중 1대는 월 할부금이 $1,00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을 즐기고 신차를 원하는 젊은이들은 있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높은 차량 가격 부담으로 젊은 세대는 어딘가로 이동할 때 우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15년 안에 로보택시가 널리 보급되고 가격이 낮아진다면 운전면허를 보유한 인구 비중이 현재보다 2에서 3%포인트 줄고 운전자당 차량 보유 대수도 1.2대에서 1.1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량 수명이 길어진 점도 신차 구매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차량 등록 말소율은 2000년 약 6%에서 2025년 5%로 하락했습니다. 이 비율이 2040년까지 4.4%로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1,200명이 넘는 새로운 백만장자가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시장 강세에 따른 결과인데요. 미국에서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이 전체 자산의 79%를 차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발표한 2025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에서는 44만 명 이상이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백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1200명 이상이 새롭게 백만장자가 된 셈이며 전 세계 신규 백만장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보고서에는 전 세계 백만장자 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백만장자는 236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한 부유층은 순자산 5천만에서 1억 달러를 보유한 계층으로 최근 5년간 7.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UBS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자산 증가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강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부동산 가치도 자산 산정에 포함됐지만 미국에서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이 전체 자산의 79%를 차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비중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시장 호황이 자산 증식을 이끈 셈입니다. 다만 자산 증가는 모든 계층에 고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10% 증가를 했지만 중간 수준을 의미하는 중앙값 자산은 약 20% 감소했습니다. 한편 국가별 백만장자 수는 미국이 2360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530만 명으로 두 번째, 일본이 290만 명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130만 명으로 여덟 번째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의 새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7억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스테이 NJ 수혜 기준을 강화하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 공제액은 25% 증액했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인 607억 달러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주의회로부터 넘어온 새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주 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이어 역대 최대를 또다시 경신하게 됐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노인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의 변화와 차일드 텍스 크레딧 확대,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50명 이상인 기업의 수수료 부과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65세 이상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스테이 뉴저지의 수혜 기준이 현재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20만 달러로 조정됩니다. 최대 지급 금액도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는 현재처럼 최대 6,5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연소득 10에서 15만 달러는 최대 5,000달러, 연소득 15에서 20만 달러는 최대 4,000달러로 차등 지급됩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향후 3년간 주소득세 공제액이 현재보다 25% 증액됩니다. 자녀가 있는 연소득 8만 달러 이하의 가정이 수혜 대상인데 소득에 따라 세금 공제액이 지금보다 25% 늘어난 자녀당 250에서 1250달러가 됩니다. 기업 대상으로 영업 손실에 따른 세금 공제를 향후 3년간 연 100만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직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기업에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50에서 249명인 회사는 직원 1인당 325달러를 납부해야 하고 수혜자 250에서 500명 미만은 직원당 535달러, 직원 500명 이상은 직원 1인당 725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뉴욕시의 공사구간 과속카메라 단속을 9개 교량과 터널까지 확대합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빠르게 주행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적발되면 최대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교량과 터널의 공사 구간에서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도로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 구간 내 과속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사 구간에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빠르게 주행한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경고장만 발송되며 이후에는 벌금 부과가 시작됩니다. 벌금은 첫 번째 위반 시 $50, 18개월 이내 두 번째 위반 시 $75, 18개월 내 세 번째부터는 건당 $100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나 보험료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비이동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단속은 레이더와 카메라가 장착된 표식이 없는 단속 차량이 공사 구간에 배치돼 차량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등록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단속은 MTA가 운영하는 9개 교량 및 터널에서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공사구간 과속단속법을 기반으로 하며 지난해 뉴욕 주의회가 적용 대상을 MTA 교량과 터널까지 확대하면서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MTA는 최근 운전자들에게 전광판과 안내문을 통해 제도 시행 사실을 사전 홍보해왔습니다. 지난달 지구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더워진 바다가 강한 에너지를 공급해 폭우와 폭염 위험까지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추가 기록이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CNN은 기후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자료를 인용해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가 지난달 21일 섭씨 21도 안팎까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세워진 종전 6월 최고 기록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기후변화 서비스는 위성, 선박, 부표 관측 자료를 종합해 해수면 온도를 산출합니다. 또 다른 해양 관측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비영리기관 메르카토르 오션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코페르니쿠스 해양 서비스도 6월 21일 해수면 온도가 21도 안팎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상기온의 배경 중 하나로 엘니뇨를 꼽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 바닷물이 평년보다 따뜻해지는 자연현상으로 올해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수십 년 만에 가장 강한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6월 기록이 일시적 현상인지 앞으로 더 잦은 기록 경신의 시작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추가 온도 기록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 전 세계의 날씨도 흔들립니다. 더워진 바다는 대기를 덥게 만들어 폭염을 키우고 허리케인 같은 강한 폭풍에 에너지를 공급해 위력을 높입니다. 증발량도 늘어나 극한 호우와 홍수 가능성이 커진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공동 검토를 위해 화상회의를 진행했으며 미국은 협정을 현행 행태로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북미 자유협정을 대체한 무역협정으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인 2020년 발효됐습니다. 대통령은 당시 역대 가장 중요한 협정이라고 칭송했으나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는 불공정하다며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협정에는 6년마다 재검토를 거치는 일몰 조항이 포함됐는데 첫 공동검토가 이루어진 이날 미국이 갱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만 기존 협정은 2036년까지는 유효합니다. 미국은 7월 넷째 주에 멕시코와 만나 세 번째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연방 법원이 영구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허드슨강 아래 새 철도 터널을 건설하는 160억 달러 규모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연방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연방 정부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규정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기존 터널을 재건하고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하루 약 20만 명의 통근자와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주 전역의 보육시설 신설과 확충을 위해 37개 프로젝트에 총 1억 6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약 5천 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자리가 새로 마련되거나 유지될 전망입니다. 지원금은 보육시설 신축과 증개축, 리모델링, 시설 개선, 장비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주지사는 양질의 저렴한 보육 서비스는 아이들과 가정, 그리고 뉴욕 경제에 필수적이라며 더 많은 가정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맞벌이 부모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을 비롯해 미 전역에서 계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대형 계란 생산업체 3곳이 결국 거액의 합의금을 내고 수천만 개의 계란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17개 주 검찰에 따르면 전미 최대 계란 생산업체인 칼 메인푸즈, 버서바 등 3개 업체는 주 검찰의 가격 담합 수사와 관련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계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협력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계란 가격이 부당하게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총 330만 달러의 합의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수사에 공조한 17개 주의 푸드뱅크와 비영리단체에 총 5,500만 개의 계란을 현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운 가운데 오후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95도, 섭씨 35도, 밤 최저 기온 77도, 섭씨 2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아지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지만 높은 습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